우선 자료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만성질환 예방법이라는 강의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3월 달에 박민수 원장님이라고 가정의학과 선생님께서 강의장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플러스 저는 요즘 A70이 올라와 있는 그 건강 컨텐츠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근육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돼서 그 내용 약간 첨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법이라고 있는데요. 그분 강의에서는 예방법도 예방법이지만은 이러한 행동들을 했을 때 내가 앞으로 만성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거꾸로 이런 행동들은 피하자 이런 위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의 건강은 오늘의 습관이 결정한다 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몸에서 이 이파리가 고혈압, 당뇨, 뇌 심혈관계 질환, 고지혈증, 유방암, 자궁암 이런 것들이 다 만성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 만성 질환은 어디서 기인되냐? 결국은 우리 뿌리. 이 뿌리라는 것은 과식, 스트레스, 편식, 운동 부족, 폭식과 같은 우리 결국은 이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이고 또 영양인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이거 생활 습관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사실 혈관 질환을 만드는 오늘의 사소한 습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건강 공부 많이 하면서 질환별로 보면은 사실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떠날 수 있는 질환이 혈관 질환이잖아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혈관 질환을 만드는 사소한 습관들이 어떤 게 있나를 보면은 이분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수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수면 강의 한 번 한 적도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수면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죠. 잠을 좀 많이 자면 게으른 것 같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학교 다닐 때는 막 사당 오락이라고 해서 막 5시간 정도 떨어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어리석은 게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예전처럼 60세 때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잠자는 시간 좀 줄이고 일하는 것이 맞았는데 요즘에 100세 시대 인생이 길어졌다. 그런데 왜 잠자는 시간을 줄이냐 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참 실천하기 힘들지만 본인은 7시간을 꼭 잔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 힘들죠. 저희 뭐 이렇게 H공도 하고 복부꽃밤도 있고 뭐 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12시 훌쩍 넘어가서 사실 7시간을 방영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실제로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 그러니까 6시간은 자야 된다는 거예요. 암이 6배, 뇌졸중 4배, 심근경색 3배, 무서운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수면을 잘했을 때랑 불면을 때 보면요. 제일 밑에 보면은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거 보이세요? 이게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성장한 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에도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수면을 잘 했을 때는 어느 순간에 피크를 치는데 잠을 잘 못 자는 이 성장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잠을 잘 자는 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고요. 또 물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커피도 많이 마시고 차를 많이 마시는데 커피나 차는 안티워터라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뭐 다 알다시피 인체의 70% 이상은 물로 구성되는데 내가 만약에 누구를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마셨다면 꼭 그것을 플러스 해줄 수 있는 물 한 잔은 꼭 마셔야지 이 커피나 차 같은 거는 안티워터라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적어도 하루에 9컵 2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건강 공부 해보면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분은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또 건강 공부 오래 했을 때 우리가 공부한 거랑 조금 틀리다라는 것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경우는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 최성철 박사님 강의 들었을 때 무조건 2리터 이상이라는 것은 어폐가 좀 있고 사람에 따라서 물을 요구하는. 근데 이제 갈증이 생겼을 때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사람들이 종종 식욕이랑 갈증을 혼동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두 욕구를 느끼는 뇌의 부분이 매우 가깝게 붙어 있대요. 그래서 실제는 그러니까 목이 마른 이제 갈증인데 그것을 배고픔으로 잘못 느껴서 물 대신에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물을 충분하게 먹으면은 갈증을 느끼지 않으면 식욕도 진정될 수 있다. 그래서 물의 중요성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또 이 혈관 질환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자세가 한 자세로 오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는 얘기 많이 하고 종아리 펌프 운동도 많이 하고 영국 혈관외과의학회에서는 종아리 근육 펌핑 발달비 강화의 중요성을 보고했는데요. 실제로 심장 질환 환자의 55%가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50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은데 저희도 사실은 1시간 반 동안 줌 미팅 하면서 특별한 일 없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앉아 있을 경우는 그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이렇게 다리를 앉아 있다면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한번 지금 해보세요. 종아리를 앞으로 쭉 이렇게 당겼다가 다시 뒤로 당겼다가 이 자세라도 해주는 것이 오래 앉아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강의장에서 어떤 데 보면은 3시간도 그냥 꼬박 앉아있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요 강의를 듣고 꼬박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중간에 다리를 이렇게 종아리를 올렸다 내렸다 한 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한번 손 펴보세요. 손을 펴봤을 때 아래 위로 주먹 잡듯이 이렇게 하는 거 좋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손을 쫙 펴셔서 그냥 주먹을 잡지 마시고 한번 분절 여기서 한번 꺾고 분절 그다음에 이렇게 주먹 잡고 다시 펴고 한번 꺾고 분절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한번 분절 꺾고 이렇게 요 운동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미나나 오래 앉아 있을 때 한 자세로 있지 말고 손가락 운동이랑 발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그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건강한 혈관을 만드는 영양요법을 우리는 이것은 정말 공부를 많이 했지만 다시 보면은 이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그다음에 젓가락 식사라는 게 우리가 젓가락 식사를 하다 보면은 뭐예요? 국물을 잘 못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건식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혈당이 높은 분들한테는 크롬 굉장히 중요하죠.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은 오메가3 너무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있잖아요. 이것은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데는 비타민 B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혈관이 협착됐을 때 산화질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혈관이 협착됐을 때 산화질소가 들어가면 혈관이 넓어지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코큐틴이죠. 그래서 그것을 드시는 게 이제 영양효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만성 질환 중에 하나가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이 최근에는 뭐 치매나 비만, 당뇨에 이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삶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이라고도 하는데 근감소증은 사코페니아라고 해서 팔과 다리를 구성하는 근육량과 근력이 정상보다 떨어지는 아예 질병. 나이 들면은 근육이 빠지는 거는 당연해가 아니라 이게 아예 질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근육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면역세포, 지방 분해, 특히 이제 인지, 기능 향상. 그래서 이제 근육이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낮다는 거죠. 뼈, 혈관, 간, 췌장, 심장 정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공부하면서 장이 우리가 미치는 영향 많이 보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근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감소증의 악순환이 보면요. 우리가 만성 기능 장애, 운동 부족하게 되면은 근감소증이 생기면요. 이게 결국은 근력을 약화해서 보행 장애, 일상생활 장애, 2차 질환까지 생기면서 장기 치료 요양으로 가는데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하시고 우울증으로 결국은 치매까지 되시면서 지금 걷지 못하신 지가 3년이 됐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저희 어머니 보면서 정말 뼈저리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은 걸어야 된다. 죽는 날 직전까지 걸을 수만 있으면 그건 정말 축복이다라고 할 정도로 보행이 이제 이 스탑이 되면 인지랑 이런 쪽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근육은 오죽하게 해서 걷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왜 그 뭐죠 기부스 한쪽 하면은 완전히 다리 짝짝이 되는 거 안 쓰면 없어지거든요. 용물 용설로.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연령과 근육 변화를 보시면은요. 20대 골격 근삼후, 70대 골격 근삼후가 이게 틀린데 여기 보면은 지근이랑 속근이라는 게 나와요. A70 강의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거 기억나시죠? 어제 강의였거든요. 제가 이거 들으면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했는데요. 노화가 시작되면은 근섬유의 굵기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근육 힘도 감소되는데요. 지구력을 지탱하는 거는 지근이라고 하고요. 순발력을 지탱하는 건 속근인데 30대 이후로는 이 속근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만과 근감소증 관절염의 삼각연합으로 보면은 비만은 전신 염증을 만들면서 결국은 근육을
증가시키는 게 기초대사량도 늘릴 수 있고 운동 능력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식은 근육과 뼈를 비우고 비만을 일으킨다고 해서 실제로 잦은 결식, 특히 이제 우리가 아침 결식, 우리는 아침 이제 프로틴 다 먹고 있죠. 그런데 식사를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식사 담당인 호르몬이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는 건 렙틴이잖아요.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건 그래는데 이게 항상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렙틴 저항성은 이제 식사를 그만해도 된다는 건데 우리가 식사를 불규칙하게 했을 때 그냥 막 굶었다가 갑자기 폭식했다 이러면은 배가 불러도 이 렙틴이 나왔을 때 렙틴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H70이 나왔던 자료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리마인드를 하면 우리 몸속의 근육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순발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속근 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 걷기 마라톤과 같은 지근 섬유가 있는데요. 속근 섬유는 죄송합니다. 속근 섬유는 장점은 수축이 빠르고 순간적인 힘이 매우 강한데 단점은 뭐예요? 단시간에 쉽게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 역도 같은 종목에 적합하고요. 주로 하체에 분포하고 크기가 큰 편이라고 해요. 꾸준한 운동 트레이닝 통해서 근육 비대 가능하고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지근섬이라는 거는 이 장점은 필요에 대한 저항력이 크고요. 단점은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근섬유, 속근섬유가 있는데 색깔로도 실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이 왜 갈색 지방, 그다음에 그 갈색 지방, 백색 지방, 또 기억나시죠? 근데 저는 이 근육에도 이렇게 색깔로 구분이 가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이 속근섬이라는 건 백근이라고 하고요. 직근섬유는 좀 지워져 좀 적근이라고 해서 근육 내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근육의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서 이 적색을 나타내는 것이 함유량에 따라서 변화되는데 이 함유량이 많아지면은 몸이 붉어지고 산소와의 결합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이 적근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이 속근섬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이후에 급격하게 퇴화돼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랑 고강도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각각 이제 운동에 따라서 섬유가 지탱하는 게 틀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단백질 섭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 단백질 플러스 여기서 우리가 또 그, 그 집중해야 될 게 비타민 D거든요. 비타민 D가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데 근육 섬유의 구성 요소인 단백질과 효소 생성을 촉진하고 근육의 수축력과 지구력이 향상이 된다고 해서 정말 비타민 D는 어디 쓰이지 않는 곳이 없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꾸준한 운동과 영양 섭취로 근손실을 방지하려면은 근손실이 일어나는 원인은 세 가지 실제로 신체 활동이 부족할 때, 영양이 부족할 때 노화에 따른 현상이고요. 근손실을 방지하려면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서 최소 2, 3개월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했던 분이 운동을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운동을 안 했던 것보다 더 못하대요. 무서운 얘기죠. 꾸준히 운동을 했던 분이 일주일 운동 안 하면은 급격한 근손실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제 이거 듣고 저희 25세들 아이들 그게 사실은 한 번 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참 쭉 안 올라가게 돼서 제가 너무 요즘에 좀 찔렸는데 어제 이 강의 듣고 다시 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운동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이 한국인한테 가장 위험한 식습관이 과식이랑 속식이라고 합니다. 과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식사를 많이 했을 때 위산 저하, 위식도 역류, 장루수 증후군을 일으키는데 과식 못지않게 굉장히 위험한 게 속식이라고 해요. 빨리 먹는 거. 이게 기원이 뭘까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한 2교시면은 도시락 꺼내서 먹었었거든요. 요즘 이제 그거 애들 급식이어서 없어졌지만 그럼 2교시 끝나면은 쉬는 시간이 10분인데 정말 5분 만에 다 먹고 5분 동안 애들이랑 놀았던 기억 나거든요. 정말 5분 동안 어떻게 밥을 다 먹었을까? 그게 아마 그때부터 이 5분 내에 밥 먹는 그 나쁜 습관이 버려졌을 것 같은데 속식을 하면은 우리가 식욕 억제 호르몬이 렙틴이 뇌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데 식사를 다 끝난 후 15분이 지나야지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혹시 예를 들면 식사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좀 움직여서 어디를 뭐 가지러 갔다 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바깥에 잠깐 나갔다 오는 일이 있으면 갔다 오면은 식사 또 하게 되나요? 배가 불러요.
밥을 반 공기만 나갔다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분이 굉장히 특이하게 아몬드 이게 작식이라고 해서 천천히 씹어 먹는 건데요. 이 대충 씹어서 삼키기 대신에 씹기 좋은 양을 한 번에 넣은 후에 적어도 20배 이상을 꼭꼭 씹는 작식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저는 작식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몬드 명상 작식법이라고 해서 3분 동안 아몬드를 쳐다보세요. 이제 3분 동안 아몬드를 손으로 잡아 아몬드 냄새와 촉감을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약간 이거 약간 이상하죠. 막 하면서 약간 변태스럽죠. 막 이런 농담까지 하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천천히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말 폭식이라는 사람은 이 아몬드 명상 작식법도 한번 실천을 해서 내가 천천히 먹으면서 음식을 음미하는 것이 내 이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근육에서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계속 나오는 게 마이오칸이잖아요. 기억들 하시죠? 마이오칸이라는 건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지방산을 촉진하고 여기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뇌신경 재생 증가거든요. 그래서 이 BDNF라고 뇌유래 신경 인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운동할 때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운동할 때 이게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근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애들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게 티코 엔진이면 안 되잖아요. 이 해마의 크기가 증가돼야지 해마가 기억력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도 근육이 있고 운동을 해야지 공부도 잘한다. 그 다음에 이게 함염증 단백질이라 해서 정말 근육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운동 중에도 스포츠 드링크 먹고 특히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그때 형성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운동 마치자마자 스포츠 드링크, 우리 그 단백질 워터 먹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단백질은 특히 우리가 한꺼번에 먹어서는 흡수가 안 되고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마치고 우리 프로틴 마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많은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면역은 소화와 마이크로바이옴이 좌우된다 하면서 우리가 또 식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이건 위산을 희석시켜주기 때문에 물도 먹는 방법이 있다. 우리 이거 너무 잘 활용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또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먹다 보면은 부분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을 먹으면은 무만 먹잖아요. 이게 결국은 부분식인데 무청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먹으면서 너무 뿌듯했던 게 제가 양구 시래기인가 그걸 마트에서 할인을 해서 정말 시래기가 많은데 8,000원밖에 안 해요. 세일해서. 진짜 어제 시래기를 불렸다가 그게 결국 무청이잖아요. 여러 번 불렸다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데쳐놨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을 통째로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마이크로바이오틱이잖아요. 마이크로는 큰, 바이오는 생명, 틱은 방법이라고 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오틱의 실천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과는 마이크로바이오틱 실천하고 있잖아. 껍질째 먹는데 고구마는 사실 저도 껍질째 잘 안 먹는데 깨끗이 씻어서 우리 여기 과일 야채 세정제 이렇게 먹고 백미 대신에 현미 요거는 다 실천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콩깨 같은 종류도 껍질째 씻제 먹어보는데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수박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수박을 껍질째 드셔본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그건 들어가서 수박의 그 파란 부분을 저기 하고 그 하얀 부분은 그걸 뭐 썰어가지고 반찬으로도 하는지 분을 봤거든요. 소비자에서 내가 수박 저 수박 반 저거 껍질을 무슨 근데 수박 껍질에 시트룰린 처음 들었는데 이게 어마무지하게 좋은 성분인데 이 성분이 혈관도 이완시키고 동맥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서 근육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 껍질도 좀 먹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박 껍질을 드시기 힘들면은 수박 씨가 모든 씨앗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수박 씨를 근데 그냥 삼켜 먹으면은 뱉지 않고 변으로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보면은 수박 씨도 가끔 이제 여름 되니까 좀 씹어 먹어볼까. 포도 씨도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크로바이오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게 또 오메가3라고 해요. 오메가3가 소장 전역에 흡수되면서 소장 내에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유산균 먹으면서 오메가3 같이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음식 궁합이 되고요. 신맛이나 쓴맛을 기피하는 식습관이 우리가 이제 단짠 아이들은 정말 뭐 쓴맛 안 먹으려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죠? 저는 갑자기 꼬들베기 갑자기
꼬들베기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저 꼬들베기 굉장히 꼬들베기가 써요. 그렇잖아요. 근데 꼬들베기 애들 진짜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신맛이나 쓴맛을 기피하는 식습관이 있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게 단맛이랑 짠맛이랑 매운맛이잖아요. 근데 매운맛이 맛이 아닌 거 아시죠? 매운맛은 촉각이거든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매운맛도 단맛, 짠맛의 연장선 이 세 가지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데 사실 이게 편한 맛, 쉬운 맛이라는 거예요. 근데 쓴맛, 알맛, 신맛 중에서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무척 많아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여주라는 거는 저도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장수촌 오키나와 주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건강식이래. 이게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요. 저는 요즘에 브로콜리, 근데 브로콜리가 정말 요즘에 6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배가 올랐어요. 전복을 4개 샀는데 저희 동네는 8천 원이더라고요. 전복 4개 8천 원인데 브로콜리 하나 6천 원이어서 요즘 진짜 예전에 비쌌던 건 싸지고 싼 게 비싸지고 하는데 저는 요즘 브로콜리 정말 새로 나온 퀸티아이가 예전 것도 좋았지만 브로콜리가 왜 이렇게 예쁘게 데쳐져요? 그래서 브로콜리 딱 데쳐가지고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었는데 브로콜리가 암 예방에 뛰어난 게 이 설포라판이 들어가서 암 예방 늦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민들레 잎은 거의 여러분들 먹을 일이 없잖아요. 저 예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중국 아주머니가 민들레 잎을 맨날 저희 아파트 앞에 가서 따가지고 야채 과일 세척해서 그 묻혀줬었거든요. 민들레 잎 생잎을. 제가 길거리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막 매연도인데 깨끗이 씻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 민들레 관련된 이게 우리 밀크시슬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쨌든 신맛이 굉장히 몸에 좋다. 그래서 근육과 장건의 종결자는 유산균과 식이섬유제 이거 우리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단수지방산 좀 패스를 하고요. 또 그냥 요거는 다 아시죠? 변기 뚜껑 열고 물 내리면 안 된다. 다 튀어나온다. 나쁜 분들이. 용변 보고 손 안 씻는 이거 감염 조금 높인다. 그래서 이거 다 생활 습관이고요. 뇌기능은 노년의 주체성과 독립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해서 잘 씹는 거. 저는 씹는 거 하면은 자꾸 윤호모 리더님이 꼭꼭 씹으라 얘기하시는데 음식을 거꾸로 씹으면 실제로 이 귀 밑에서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근데 파로틴이 뭐냐면은 혈관의 신축성을 높이고 백혈구 기능을 활성화돼서 뇌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NGF 이게 신경 성장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경이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계속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결국은 저작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죽이나 유동식 많이 드리는데 그거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근데 딱딱한 오징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저작작용을 하는 것이 인지 기능에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파로틴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씹지 못하면은 타액 분비가 줄고 그 결과 NGF가 줄어서 뇌가 노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씹는 거는 소화에만 도움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인지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몸에 한쪽만 쓰는 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가 근감소증, 관절염, 척추관절, 오십견, 좌우 이게 다 불균형되고 그 뭐죠? 우리 건대 스타시티나 가면은 우리가 이거 검사하잖아. 인바디, 엑스바디. 근데 엑스바디가 아세요? 전에 거랑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 어떤 거 다 나오는데 제가 요번에도 그걸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처음에 가서 찍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찍다가 우리가 몇 번 찍으면 아 내가 그냥 생각 없이 하면 거북목이 나오니까 내가 최대한 뒤로 목을 당겨서 찍어야겠다고 찍거든요. 그런데도 거북목이에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검사하고 나서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집에 가서 벽에다가 딱 몸을 대고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위로 올렸다가 벽에다가 대고 이제 해보라고 하고 벽에다 똑바로 올렸다가 제가 이걸 한 10번을 요즘에 하거든요. 그 벽에다가 댄 다음에 그다음에 벽에 딱 돼 있는 상태로 저를 움직이지 않고 그 고정됐다는 상태로 한번 몇 발짝 걸어서 얘가 거울 가서 서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제 느낌은 제 몸이 뒤로 엄청 제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거울 가서 서보면은 제가 그게 똑바로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나가 있나가 진짜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느껴서 진짜 우리가 불균형, 신체 불균형 문제가 되는데 특히 우리가 BDH 증후군 우리가 지금도 이제 컴퓨터 보고 있으니까 이게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컴퓨터 그래서 이 증후군이 대표적인 균형 상실의 사례인데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만 하면서 터널 증후군도 생기는데 어쨌든 똑바로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나오고 비대칭이 통증과 세약을 만든다. 그래서 눈도요 한쪽 눈을 감았다가 왼쪽 눈을 감았다 이것도 한번 번갈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럴 일이 없잖아요. 눈도 한꺼번에 감지 말고 왼쪽 오른쪽 번갈아서 감아 보시면은 이게 앞면의 미세 근육이 운동하게 하고
눈 주름 방지도 되고요. 안구 건조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대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 씹을 때 저도 어쩌다 보면은 좀 오른쪽으로 많이 씹거든요. 근데 양쪽으로 골고루 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고개도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앞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뒤쪽으로 쭉 돌려보시고 뒤지개도 쭉 해보시고 허리를 의식적으로 뒤로 쭉 펴보시면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하 좌우로 스트레칭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허리를 뒤로 주기적으로 제쳐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인드죠. 우울증에 덫이 걸리지 않아야지 인생의 날개를 간다. 저는 이거 너무너무 공감하는데요. 생각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누구나 다 받는데 그런 불안화, 우울증 생기죠. 그럼 이게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서 걱정이 되면서 증상이 악화되면서 수행력이 감소되고 계속 악순환의 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끔 멍하니 그냥 바라봐라. 그냥 멍 때리는 거. 그다음에 마음 챙김 명상을 배운다. 그냥 마음을 이렇게 비우면서 제가 그 448호흡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뭐냐면은 내쉴 동안에 코로 숨을 마시고요. 한번 마무리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하면 코로 호흡을 마시고요. 또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숨을 쉬세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은 숨을 내쉬는데 어떤 책에는 입이 아니라 코로만 하라는 책이 있고 어떤 책에는 입으로 하라는 게 있는지 해보니까 코로만 하는 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 한번 입으로 해서 한번 우리 호흡 한번 가슴 쫙 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멈추세요. 내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코나 입으로 천천히 팔까지 조금씩 숨을 내보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는 동물이, 십장에 있는 동물이 숨을 천천히 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빨리 인간보다 수명이 짧은 강아지나 고양이는 인간보다 호흡이 훨씬 빠르고요. 거북이나 코끼리는 1분에 숨을 몇 번 안 쉰대요. 굉장히 10초에 한 번이 쉰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법 굉장히 중요하고 수면 시간, 그 다음에 컴퓨터나 보드게임 대신 아날로그 게임 즐기는 거, 그 다음에 이분은 의사 선생님 때문에 보디 검진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건강과 건강하지 않은 씨앗은 오늘의 행동 하나에 담겨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린 팁, 그 다음에 제 경험으로도 보면은 이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요, 파워포인트 제가 빨리 넘어가가지고 잘 못 볼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